26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했죠. 코스피 5000에 이어서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로 한국 증시가 과거에 볼 수 없던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수가 오른다고 해도 수익이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 주도주를 놓쳐버리면 지수와 매매가 따로 놀게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가? 이런 장에서는 이게 또한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 볼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제 생생 주식을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시고 또 얼마나 자주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생생 주식을 놓치지 않고 계속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도주 매매는 놓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수와 그 다음에 어떤 시세가 움직일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생 주식에서 이미 지나간 거를 놓고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전에 생생 주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다 예고를 드렸기 때문이죠. 물론 구체적인 디테일한 매매는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서 이미 오늘 우리 주력 매매 종목들에서 급등주가 막 나왔어요. 막 나왔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생생 주식에서도 사실 제가 아웃라인을 다 예고를 다 드려왔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꼼꼼히만 다 보셨더라면 이러한 어떤 시세축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코스피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이미 여기에서 상승 과열을 해소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흐름이 진행되고 나서 2달간의 그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상승 파동이 임박하지 않았나, 제가 새로운 상승이 아니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장이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이러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죠. 그리고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이 상승 파동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000포인트를 현재는 찍는 그러한 타겟점으로 만들어지는 상승 파동이고, 5000포인트를 찍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매물 소화, 매물 공방이 필요하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어떤 주도 시세, 일단 제가 삼성전자를 갖다 놓고 물론 뭐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는 대형주를 매매할 분들은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102,000원을 지지를 하면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려왔어요. 그리고 이 상승 파동을 삼성전자가 주도하면서 만들어 줬죠.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도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지수 자체가 매물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주춤주춤 하는 모습은 있죠. 근데 오늘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죠.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그러니까 HBM4가 오는 3월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 GTC 2026에서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과 함께 공식 데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월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생긴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죠? 물론 본격적인 대규모 공급은 6월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멘텀이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기서 꺾어질 리는 없어요. 단기 조정이나 매물 소화는 거치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다 봤고, 사전에 미리 봤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삼성전자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반도체 D램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 부족, 이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업황을 갖다 놓고 볼 때 앞으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면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상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맞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제가 현대차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현대차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정확하게는 바로 이날, 그죠? 이날 우리 주식자인과 멤버십 분들에게는 이날 얘기했었고, 이후에 제가 이제는 현대차가 없으면 또 소외가 된다. 앞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면 소외가 되듯이 현대차가 없으면 이제 소외가 된다 라고 했어요. 현대차가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죠. 그죠?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쭉 코스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어떤 예고를 했냐면,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찍고 나면은 매물 소화를 거칠 것이다. 매물 공방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코스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바로 요 전고점이죠. 943포인트. 자, 여기를 지지하느냐 깨느냐를 갖고 굉장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회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계속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를 안 깨고 지지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이거는 코스닥 기대 패턴이 살아있는 거다. 기대 패턴이 살아있는 거는 코스피가 쉬어갈 때는 코스닥이 움직인다는 소리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움직이면 그냥 단순한 상승이 아니고 상승 파동일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런 과정에 여기에서 5일2평선 한번 깼죠. 이때 알테오젠 급락 나올 때. 자, 그때는 뭐예요? 하루 만에 5일2평선을 다시 회복을 해줬어? 그럼 5일2평선을 깬 게 아니야. 이건 지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 파동은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5,000티기가 대통령에게 코스닥도 3,0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죠. 코스피 5,000 찍고 나서. 저는 이게 1월 2일인가요? 아마 이때 연초에 이제 제가 생생 주식을 하면서, 지난해는 제가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적중을 했었죠. 물론 뭐 4,000포인트도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1월 2일인가 제가 올해는 코스닥 지수에서 역사적 신고점 경신을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1000포인트를 강하게 넘겼어요. 1000포인트를 강하게 넘겼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코스닥 ETF 봤어요? 엄청나게 이게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건, 지수가 7% 급등한다는 거는 엄청난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1000포인트를 넘겼는데 강하게 넘겼죠. 아주 강력하게 넘겼죠. 뭔 소리예요? 당분간 1000포인트를 다시 깰 일은 없다는 소리예요. 이미 돌파한착이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는 지난 2021년도 고점, 여기를 오늘 넘기면서 위에서 끝났죠. 살짝 위에서 끝났죠. 1062.03포인트. 자, 여기를 이제 지지축으로 유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1000포인트 돌파는 코스닥이 강하게 오르면서도 이제 시작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가 쉬어가면 이번엔 코스닥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움직이기 전에 진짜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943포인트만 하향하지 않으면 계속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대 패턴이 살아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엄청나게 했잖아요. 생생 주식 할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세와 관련해서는 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 세 가지 섹터를 얘기했어요. 어떤 거? 하나, 2차전지. 둘, 바이오. 그죠? 셋, 반도체. 세 가지를 얘기했죠. 자, 세 개가 모두 오르면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자, 2개 이상이 강하게 올라도 코스닥 지수는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하나가 올라가더라도 하나가 강하게 오르면, 그러니까 3개가 다 오르면 코스닥 지수는 무조건 올라가요. 2개 이상만 올라가도 올라가요. 자, 1개만 올라가더라도 강하게 올라주면 지수가 올라가요. 코스닥은. 이 얘기를 제가 했죠. 결국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도 올라간다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이오, 자, 바로 코스닥 올라가기 직전만 하더라도 급락하고 하면서 안 좋았던 바이오가 이후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서 다시 살아나죠.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 강하게 살아났죠. 2차 전지 오늘 강력했죠. 강력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오늘 상승했죠. 상승했죠. 이 세 개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 이 세 개가 움직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매매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다 알려드렸는데, 그죠? 이 밥숟가락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쥐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날 얘기했죠. 1월 22일 날 방송 생생주식 보면 분명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현대차 이날 고점권에서 다 차익 매도 완료했다 라고 얘기했죠. 이날 방송 보면 얘기했어요. 다 차익 매도 완료했다고. 그대로 눌렸죠. 그리고 이날 여기서 차익 매도하면서 어떤 종목 들어갔냐? 에코프로 들어갔어요. 에코프로. 자, 삼성 SDI가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에코프로를 현대차 매도하고 나서 1월 22일 지난주 목요일 날 에코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이후에 현대차, 이거 끝나면 이제 코스닥인데 2차 전지, 에코프로,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상한가까지 찍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여기서 이날,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우리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 여기서 재매수 완료했죠. 위에서 차익한 거 재매수 완료했어요. 이날 다시 재매수. 이 종목도 계속 사고 팔고 차익하고 재매수, 차익하고 재매수하고 있는데, 차익 후 다시 재매수 완료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올랐습니다. 이날 제가 방송 이날 들어보시면 얘기했을 거예요. 1월 15일 날 생생주식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 얘기 했어요. 제가 지금도 들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까지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미리 사야 돼.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미리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반도체도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했던 종목은 PSK 홀딩스. 오늘은 이제 공개합니다. 오늘은 7월 8월부터 물량 계속 모으라고 그랬어요. 모아라. 올라가면 수익 팔고, 빠졌을 때 다시 재매수하고, 또 올라갈 때 또 일부 팔고, 내려왔을 때 또 재매수하고, 다시 올라갈 때 일부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 여기서 재매수 완료했어요. 그죠? 여기서 재매수 다시 완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올라갔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거기다 로봇,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쪽을 매매를 했냐 이거예요. 매매를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을 매매했냐 이거예요. 코스피가 5천 찍었을 때 여기서 매물 공방. 그러면 장이 여기서 쉬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번엔 코스닥이 움직일 것이다. 자, 코스닥이 움직이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움직일 것이다. 이쪽을 매매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분도 같이 동반해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코스피 지수는 끝난 거냐?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단지 이만한 상승에 따라서 매물 소화가 다시 필요한 거죠. 그런 구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끝난 건 아닌데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간다. 코스닥이 올라가면 이쪽이 올라간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단 봐야 됩니다. 이외에도 증권주, 그죠? 증권주, 또 유리기판,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코스닥 움직이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도 포트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 이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들 계좌도 같이 불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장에서는 특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매매가 필요해요. 뒷북 치면 안 돼요. 뒷북 치면 안 돼요.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목표가 하향 얘기하던 증권사 보고서들이 15만 원 가니까 이제 이번에는 20몇만 원 간다고 또 목표가 상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뒷북 치면 안 돼요.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이건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자리다. 여기는 보유 인내 자리다. 제가 보유 인내라는 표현 쓰거든요. 보유 인내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미리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주도 시세가 올라가면 뭐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돼요. 캐치를 못하더라도 상승 초기에는 우리가 포착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장은 지수만 올라가지 여러분들 계좌가 그만큼 못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는 이제 사실 우리 회원분들도 인정을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봅니다. 장을, 종목을, 주가를 굉장히 디테일해요. 사실은. 어쨌든 이런 장일수록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간과하지 마시고 염두를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